자, 사부 환과체 보시면은 165페이지죠. 여기 뭐 기초적인 내용이 한동안 나와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 18절 환과체. 예. 군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살펴봤죠. 군에서는 부분군 개념을 살펴봤고요. 부분군의 원스텝 판정법, 투스텝 판정법, 뭐 이런 걸 살펴봤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유한 부분군 판정법도 있었죠. 유한 부분군 판정법. 예. 그렇다면 군에 대한 상군을 생각해 봤어요. 일단 군의 종류로 순환군과 가환군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군을 이제 정규 부분군을 잘랐을 때 이제 상군이 되고 군을 붙여 나갔을 때 키워 나갔을 때 직적이 되죠. 그죠? 그래서 직적군과 상군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죠? 상군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뭘 확인했냐면은, 정규 부분군. 그 다음에 제1동형 정리가 나왔어요. 그죠? 제1동형 정리.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에서도 마찬가지로 환의 부분환이 나오고요. 부분환. 그 다음에 순환군이 뭐냐면 원소 하나에 생성되는 군이었다면 주 아이디얼 개념이 결국 원소 하나에서 생성되는 뭐 아이디얼이니까 주 아이디얼이고, 그 다음에 환의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겠죠. 그죠? 가환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접환, 그 다음에 상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상환이 정의가 되려면 아이디얼이 필요할 것이고, 제1동형 정리도 여기 살펴볼 수 있어요. 제1동형 정리도 똑같이 이제 그대로 성립하죠. 이제 여기 가환환. 그러면 이제 군의 종류가 이제 순환군, 가환군, 또 뭐 유한생성군 뭐 이런 게 있었다면, 환의 종류는 조금 더 다양하게 나타나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환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더하기에 대한 아벨군이고 곱하기에 대한 반군이기 때문에 곱에 대한 조건이 조금 약한 상황이라서 곱에 대한 조건이 점점 강해지면서 여러 가지 환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군에서는 다뤄지지 않는 뭐 내용들이죠. 그래서 환의 종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자면, 환의 종류는 단위원을 가진 경우에 단위원을 가진 환이라고 하고,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환을 가환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정역, 나눗셈환, 체, 이런 것들이 이제 곱에 대한 조건들이 점점 강해지면서 나타나는 결과들이다. 그래서 일단 지금 18절에서 이런 내용들을 주로 이제 다루게 될 거예요. 정의 18-1, 18.1에서 먼저 환의 정의가 나오죠. R 플러스 곱하기, 이게 환이다. 환이라는 말은 더하기 돼서 아벨군이 되죠. 첫 번째, R은 더하기 돼서 아벨군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R은 곱하기 돼서 반군이 되죠. 반군. 그 다음에 세 번째, 덧셈 곱셈에 대해서 분배 법칙을 만족한다. 그래서 좌우 분배 법칙을 만족한다.
그래서 이게 닫혀 있고 결합법칙 만족하고 항등원 여건, 그 다음에 교환법칙 5가지 조건이고, 반군은 이 4가지 군의 조건에서 2가지 크로스 닫혀 있고 결합법칙을 만족한다. 2가지죠, 그죠? 자, 좌우 분배 법칙은 뭐예요? 결국 이제 여기 5가지, 여기 2개, 요 2개죠. 좌우 분배 법칙이니까 9개 조건을 만족하는 것을 이제 환이라고 부르죠. 자, 그렇다면 이때 이제 여기서 기호를 쓰자면 이때 0은 R의 더하기에 대한 항등원을 뜻하고요. 더하기에 대한 항등원을 뜻하고, 자, 1은 R의 곱에 대한 항등원을 뜻한다. 물론 더하기에 대한 항등원은 존재하더라도 곱에 대한 항등원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 이거, 그죠?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것을 1이라고 쓸 것이다. 그 다음에 x인 r에 대해서 r에 대하여 마이너스 x는 r의 x의 더하기에 대한 여건이고, x 인버스는 존재한다면 x의 곱에 대한 여건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기호를 이렇게 각각 정의하겠다 이거예요, 그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의 더하기와 실수의 곱하기하고는 다른 얘기죠. 전혀 새로운 연산에 대한 덧셈, 곱셈에 대한 항등원 여건을 뜻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분한이라는 것은 S가 R의 공집합 아닌 부분집합이 있어요. 그죠? 자, 이것에 대하여 S가 R의 부분한이다 라는 것은 뭘 뜻하냐? 이것은 S 자체가 R에서 같은 연산에 대해서 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S는 덧셈, 곱셈에 대해서 이게 하나의 환이 된다는 사실을 뜻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더하기에 대한 부분군이고 곱하기에 대한 반군이 되면 된다. 그래서 더하기에 대한 부분군을 체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원스텝 판정법을 생각해 보면, 그죠? X, Y 두 개를 갖고 왔을 때 in S에 대하여 첫 번째 X Y가 S에 들어간다. 이게 더하기에 대한 부분군이다. 대한 부분군 조건이죠. 가환 조건은 굳이 체크할 필요가 없는 게 같은 연산을 갖고 왔기 때문에. 두 번째, 곱하기에 대한 반군이다. 그거는 결합법칙과 항등원, 결합법칙과 닫혀 있다라는 조건인데, 결합법칙은 굳이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전체에서 성립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곱에 대한 반군이다. 자, 여기서 이 조건은 원스텝 판정법이다 이거예요. 더하기에 대한 원스텝 판정법을 적용시킨 거예요. 그럼 이 조건 대신에 투스텝 판정법을 적용시켜 보자면 이건 같은 말이기를 x와 y를 s에서 가지고 오면 에 대하여 더하기에 대한 투스텝 판정법을 쓰면은 x 더하기 y가 s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x가 s에 들어간다. 이걸 체크하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을 그대로 갖고 와요. 그래서 이것이 더하기에 대한 부분군의 조건이고, 이것이 곱에 대한 반군의 조건이다. 이게 원스텝 판정법이, 투스텝 판정법이죠. 이게 투스텝 판정법. 그래서 이제 부분군 체크할 때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고 저런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원래 x 곱하기 y 인버스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더하기 용어로 쓰면 x-y가 들어간다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투스텝 판정법에서 x 곱하기 y가 들어가고 x 인버스가 들어간다.
이걸 더하기 용어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투스텝 반정법, 원스텝 반정법. 예를 들자면, 자, 복소수 C는 더하기 돼서 아벨군이고 곱하기 돼서 반군이 되죠. 그래서 이게 환이에요. 분배법칙도, 그 좌우 분배법칙도 만족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R은 또 환이 되느냐? R이 환이 되는지는 더하기 돼서 아벨군이고 곱하기 돼서 반군이 되고 분배법칙 다 체크할 필요 없고, 그냥 실수 빼기 실수는 실수고 실수 곱하기 실수는 실수라서 부분환이 되고 이게 하나의 환이 된다. 얘기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유리수 Q가 역시 환이 되는지를 체크해야 된다면 굳이 더하기 대한 아벨군이 되고 곱하기 대한 반군이 되고 좌우 분배법칙 그런 거 체크할 필요 없고 유리수 빼기 유리수가 유리수고 유리수 곱하기 유리수가 유리수라서 R의 부분환이다. 그래서 Q도 환이다.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Z도 마찬가지죠. 정수 빼기 정수는 정수고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라서 이 자체가 환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큰 환이 하나 존재할 때는 그 안에서 부분환이 되는지를 체크하면 결과적으로 저 9가지 조건을 한꺼번에 다 체크한 게 되니까 결국 환이 되는 것을 체크하는 대신에 부분환이 되는 것을 체크하는 것이 아주 편리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게 하나의 환이 된다는 사실, 요거는 하나는 체크해야 되죠, 그죠?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것도 있죠. S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AB 마이너스 BA 해가지고 AB인 R 이런 거 갖고 와봤어요. 이렇게 갖고 오면 이 자체가 하나의 환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물론 행렬의 덧셈 곱셈에 대해서 행렬의 덧셈 곱셈에 대해서 덧셈에 대해서 아벨군이 되고 곱셈에 대해서 반군이 되고 분배법칙 만족하고 이런 걸 다 체크해야 된다. 그러나 M2R이 있는데 M2R은 2차 정방 행렬을 둘러서 뭐예요? 이게 덧셈에 대해서 아벨군이 되고 곱셈에 대해서 반군이 되고 분배법칙 만족한다는 사실은 이게 일단 알고 있다면 이게 환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걸 체크하면 충분하다 이거예요. 이걸 체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 AB-BA, CD-D, CD-D, C 빼면은 이런 꼴이 되죠. 그 다음에 이런 거 두 개 곱해도 다시 이런 꼴이 된다는 사실을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환이 된다는 사실을 바로 얻어낼 수 있다. 특히 T도 마찬가지. T도 A0, 0, A 이렇게 갖고 올까요? A인 R. 대각행렬. A0, 0, 0 이렇게 합시다. A0, 0, 0 갖고 오면은 이게 환이 되느냐? 되죠. 이유는 이런 거 빼봐요. A0, 0, 0 빼기 B0, 0, 0 하면은 A 빼기 B, 0, 0, 0 되잖아요. 그 다음에 A0, 0, 0 곱하기 B0, 0, 0 하면 AB, 0, 0, 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게 군이 된다 이거예요. 뭐에 대한? M2R의 군이 아니라 부분환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환이 된다는 사실 바로 알 수 있어요. 왜냐? 이것도 역시 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게 뭐하고 동형이죠? 복소수 C하고 동형이 된다는 거. 이것도 뭐예요? 실수 R하고 동형이 된다는 사실까지 사실 잘 알려져 있죠. 여기가 뭐예요? 여기 AB, B-BA가 여기 뭐하고 같은 역할을 할까요? A 플러스 BI 하고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동형사상.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요 A0 여기 A0 0, 0가 여기 뭐하고 같은 역할을 하겠어요? A하고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게 동형사상. 이게 동형사상. 이 된다는 사실은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동형사상 아직 뭐 얘기는 안 했지만 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 아무튼 이런 예들이 이제 그 환의 예들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18.8이 있어요. 동그라미 해둡시다.
자, 18.8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환의 주요 성질이에요. 그게 환의 주요 성질. 거기 보시면은 뭐 0 곱하기 a는 0이고 a 곱하기 0은 0이고 그 다음에 a 곱하기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a 곱하기 b는 뭐 이렇게 이런 결과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들은 너무 당연해 보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환의 정의만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돼 있. 이 방정식이 있으면은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뭘 생각해 보느냐 하면은 요거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하고 같은 거니까 이꼴 제로 필요 추분 조건이 그죠? 그런데 둘 중에 x 마이너스 1 이꼴 제로이거나 x 마이너스 2 이꼴 제로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x는 1 이게 혹은 x는 2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것은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게 지금 대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잖아요. 근데 방정식의 해를 계산할 때 이런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일단 실수 아래서는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되느냐? 이게 이렇게 인수분해되는 것은 항상 성립해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느냐? 자, 밑에서 위로 올라가 이건 항상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환에서 성립한다 이거예요. 성립하는데 일반적인 환에서 이게 되느냐? 일반적으로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곱해서 0이 되면 적어도 하나 쪽이 0이 되느냐? 이것은 즉 AB 이꼴 0이면 A 이꼴 0 혹은 B 이꼴 0이다라는 사실을 만족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이것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영인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영인자가 없는 경우에 성립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쪽과 이쪽은 뭐 그냥 항상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환의 어떤 조건이 어떻게 필요한지 어느 과정에서 필요한지에 대해서 결국 이제 방정식을 풀어나가기에 얼마나 편리한지를 가지고 환의 정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방정식을 풀기에 편하려면은 가장 좋은 것은 일단 체죠. 필드. 체까지 가면은 제일 편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조건인데 그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예요? 조금 더 그 앞에 약한 조건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가원환, 뭐 단위원을 가진 환, 그 다음에 영인자가 없는 환, 아니면 정역, 나눗셈 환 이런 것들이다. 그렇죠? 그래서 방정식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조건이 필요한 것이냐를 가지고 그 여러 가지 환들이 나타난 건데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환이다. 그래서 환의 주요 성질로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만 가지고도 A, B인 R에 대해서 대하여 A 0은 0, A는 0이 된다. 두 번째 A-B는 A-A, B는 -AB다. 세 번째 -A, -B는 AB다. 이런 조건을 환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만으로 확인이 된다라는 얘기죠. 환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것은 9가지 조건, 더하게 된 아벨군, 곱하게 된 방군, 그 다음에 분배 법칙. 그래서 1번 뭐 보시면은 이거는 A0은 A0 더하기 0이고 A0, A0 해서 이므로 자 이미 더하게 된 아벨군이라는 사실을 만족하기 때문에 요건을 양변에 더하면 돼서 됐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에 의해서 방법에 의해 A 0A는 0이다. 자, 여기서 뭘 썼어요? 우분배 법칙. 우분배 법칙. 여기서는 좌분배 법칙.
그래서 좌우 분배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1번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B는, A 곱하기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AB다라는 얘기는 서로 여공관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거니까 이것이 0이다라는 사실. 다시 말해서 A의 마이너스 B 플러스 B는 A 곱하기 0이라서 0이다. 이렇게 되죠. 방금 증명했던 결과. 그래서 이것은 A 곱하기 0이라서 0.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이너스 A B 더하기 AB는 마이너스 A 더하기 A의 B라서 0A라서 0이다. 따라서 그 마이너스 A B는 마이너스 AB다. 세 번째,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위에 두 사실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B고, 이것은 마이너스 AB라서 AB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앞에서 우리 군에서 봤던, 군 G에서 X 인버스의 인버스는 X 자신이 된다는 사실을 써먹은 거예요. 그렇죠? 군에서 이런 사실 만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환에서는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AB는 AB다. 그렇죠? 그래서 군에서의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자, 이게 다 이제 군에서의 성질들을 그대로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 환의 조건들을 이용한 거죠. 그 환의 조건에 이제 더하게 대한 아벨군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계산을 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여기 약분 법칙 하는 것도 결국은 더하게 대한 인버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양변에 더하게 된 인버스를 더해서 약분 법칙을 했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정의 18.9 정의 18.9에서 환동형사상, 환준동형사상. 자, 정의 쭉 알 수 있겠죠? 18.9 환 R 프라임과 파이 R에서 R 프라임을 가는 환 그 함수 F의 파이에 대하여 파이라는 것이 1번 환준동형 사상이다. 그것은 연산 보존이죠. 그래서 파이에 x 더하기 y는 이미 xy인 r에 대해서 파이에 x 더하기 y는 파이에 x 더하기 파이에 y 되고 파이에 xy는 파이 x 파이 y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환준동형 사상에 대해서 환준동형 사상이 주어지면 파이에 대하여 커널 파이는 뭐냐? 커널 파이라는 것은 본에서 항등원이 되는 것인데, 본에서 항등원이 된다는 말은, 자, 항등원은 더하기에 대한 항등원 제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파이 인버스의 제로인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환동형 사상은 파이가 환동형 사상이라는 것은 첫 번째 파이는 환준동이고 파이는 전단사. 물론 두 개의 환이 서로 동형이다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R 서로 동형이다. 그 말은 존재할 때를 뜻하죠. 환동형 사상이 존재할 때. 동형 사상. 결국 이 조건에서 쉽게 알 수 있다시피 환준동형 사상은 더하기에 대한 군준동형 사상의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더하기에 대한 군준동형 사상의 성질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자, 그렇죠? 이 조건이 더하기에 대한 군준동 사상이라는 조건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글쎄 너무 좀 그렇죠. 더하게 된 대한 군 준동 사상의 성질을 정의를 만족하니까 군 준동 사상의 성질을 다 갖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 군 준동 사상의 성질을 우리 뭐 있었어요? 더하게 된 그 파이의 제로는 제로가 되죠? 왜? 더하기 된 항등원은 간다 그랬잖아요. 파이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파이 x가 되겠죠. 더하기 대한 여건은 여건으로 간다. 그 다음에 파이 x의 뭐예요? n번 더한 거. 파이 nx는 n의 파이 x가 되고 준동형 사상의 커널 파이의 미수가 1이다. 그 말은 필요치 무조건 파이가 1to1이다. 그런 것들 다 만족해요. 군에서 얘기했던 거. 그리고 또 여기서 환동형 사상은 환준동 엔드 전단사인데 여기서 전단사하고 환준동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환동형 사상이면 더하게 대한 군동형 사상이 된다는 사실을 동형 사상의 성질을 그대로 다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환에 대해서는 뭐예요? 서로 동형이 되면 군에서는 당연히 동형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상황에서는 따라서 뭘 알게 됐냐면은 R은 덧셈에 대해서 R'은 덧셈 프라임에 대해서 이게 동형인 것은 당연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군에 대한 성질을 그대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질은 뭐 어차피 예상이 되죠. 이미 아까 잠깐 소개를 했지만 뭐 이 애들을 A를 S를 AB-BA, ABR 하면 이게 복소수 C와 동형이 된다는 사실을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이런 거 증명은 이제 안 할 거예요. 이거 A, B-BA 이것을 뭘로? A 플러스 BI로 대응하면 이게 동형 사상. 그 다음에 두 번째 T는 A000 A인 R 아까 전에 했죠. 갖고 오면 이게 실수 R하고 동형이다. 이게 이제 A000 이것을 파이 동형 사상이 뭐냐?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게 A000를 A로 대응시켜는 이 사상이 동형 사상이 되더라. 그 다음에 예 18.10에서 요거는 군에서 했는데 군에서 뭘 했냐면은 13.4에서 했어요. 13.4 대입 준동형 사상을 정의하고 있어요. 대입 준동형 사상은 F는 펑션 F죠. F 함수들인데 R에서 R로 가는 함수들 다 모아놓은 거. 이것은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하나의 환이 된다 이거예요. 함수의 덧셈, 함수의 곱셈에 대해서 환이 되죠. 자,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환이 되는데 A나 R에 대해서 그 파이의 A를 뭘로 정의하냐면은 환 F에서 실수 R로 가는 함수로서 파이 A의 F를 FA로 정의하라 이거예요. F인 F 하면 파이 A는 하나의 준동형 사상이 된다 이거예요. 환 준동형 사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대입 준동형 사상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뭐 증명은 안 할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대입 준동형 사상. 그렇다면 이제 자 예를 들자면 이제 18.13에서 자 이걸 잘 알고 있어요. 정수 Z 플러스하고 짝수 플러스 이것은 동형이 되느냐? 동형이 될까요?
자, A를 뭘로 보냈냐? 파이 A로. 파이 A는 뭐냐? 뭘로 보낼까요? 2A로 주면 되겠죠. 뭐 2A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2A 이런 것도 동일사상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K 할까요? K. 보기가 A보다는 K가 조금 정수니까 2K. 똑같은 얘기. 자, 이렇게 잡아봤어요. 자, 이 함수가 동형 사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동형사상, 전단사 되는 건 한눈에 보이죠. 그 다음 동형사상은 파이에 K 플러스 L 이꼴 2K 플러스 2L이니까 파이 K 더하기 돼서 파이 L. 자, 준동형사상이 되네. 그죠? 그래서 그냥 바로 증명이 되죠. 그러면 똑같이 Z 플러스 곱하기 이거하고 EZ 플러스 곱하기 이게 서로 동형이 될 것이냐? 안 되죠. 안 된다 이거예요. 그죠? 자, 안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는 곱하기 된 항등원 있나요? 있죠. 단위원. 근데 여기는 곱하기 된 항등원 있나요? 그게 없어요. 단위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곱하기 된 항등원이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다. 그래서 동형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동형이라고 가정해서 모순을 밝히는 뭐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과정에서 정수 Z는 이미 실수의 부분집합인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예, 정수 Z는 실수의 부분집합이라는 거. 그리고 실수에서 기본적인 성질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해석을 공부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증명을 해야 돼요. 그것까지도 뭐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거 하나 다 증명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미 실수에 대한 관념은 그리고 복소수에 대한 관념, 뭐 유리수, 무리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해석학에서의 그 베이스를 가지고 와서 그 상태에서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증명을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그 기본적인 그 뭐 이제 가이드라인이 될 거니까 이렇게 봅시다. 자, 일단 Z 플러스 곱하기 하고 EZ 플러스가 곱하기 이게 성립한다라고 가정하자 이거예요. 물론 그러고 나면 파이라는 Z, EZ로 가는 환동형 사상이 나타나겠죠. 그죠? 환동형 사상. 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거는 뭐 모르겠고 일단은 저쪽에서 이제 그 뭐에 관심을 가져보느냐 하면은 단위원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단위원이 이쪽에 있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져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EZ의 원소가 돼야 되니까 당연히 2A의 꼴로 나타나야 되겠죠. 그죠? 물론 A는 정수예요. 그래서 어쨌든 됐든 모순이 나오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럼 양변에 뭘 할까요? 파이 1의 제곱을 계산해 봐요. 그러면 이것은 4A 제곱이 되고 이것은 파이의 1의 제곱이 돼가지고 준동형 사상의 성질이죠. 그럼 파이의 1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2A가 되죠. 그래서 2A는 4A 제곱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건 다 이미 실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때문에 2A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제로 이꼴 4A 제곱 마이너스 2A 해서 2A 묶어내 2A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근데 이것은 1이 2A가 될 수는 없어요. 이건 제로가 안 되죠. 왜? 뭐 짝수 이꼴 홀수가 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되기 때문에 이쪽이 제로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실수에서는 A 두 개를 곱하면 제로가 된다면 적어도 한쪽이 제로.
이것도 제로가 아니니까 따라서 A는 0이 되는 거예요. A가 0이 됐다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면은 파이 1이 0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파이 1이 0이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자, 아까 얘기했지만 더하기에 대한 준동형사상의 성질은 그대로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에 2는 2'이 된다는 사실, 이게 군에서 성립했으니까 파이에 0은 0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파이 1과 0이 같다는 말은 파이가 단사이므로 1과 0이 같아서 모순이 나온다. 실수에서 1과 0은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동형이다라고 가정해서 모순을 유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1과 0이 다르다라는 사실은 실수에서 정의죠. 근데 0은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고, 정의가 그죠?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고 1은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다 이거예요. 0은 덧셈에 대한 항등원, 1은 곱셈에 대한 항등원. 그렇다면 1과 0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은 실수에서 정의가 돼 있죠. 실수에서는 단위원의 정의가, 곱하기 대 항등원 1의 정의가 0이 아닌 원소로서 곱에 대한 항등원인 것을 실수에서 1로 정의해놨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환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자, 환 R에서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인 환에서는 0과 1은 각각 더하기와 곱에 대한 항등원이에요. 그죠? 항등원이 되는데, 일때 만약에 그 R이 제로라면 1과 0 둘 다 곱에 대한 항등원이 돼요. 그러니까 곱에 대한 항등원이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0밖에 없기 때문에. 0 곱하기 0은 0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곱에 대한 항등원이 0이 된다면 모든 원소는 0밖에 없어요. 이것도 알 수 있잖아요. 자, 오는 것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자, 어차피 R에 0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되잖아요. 0은 원래 R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을 체크하자면 이쪽은 자명, 정의에 의해서 자명하고, 오는 것을 생각해 보자면 R은 0을 포함한다. 이건 자명한 얘기잖아요. 모든 화는 0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반대쪽 이것은 X가 R에 들어가면 자, X는 X 곱하기 1인데 1이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0이잖아요. 그래서 R의 원소는 0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이제 이용해 가지고 보면 R에서는 R이 자명환이라면, 이게 제로만 있는 환을 자명환이라 하죠. 트리비얼 링이라고 해서 자명환이라 해요. 자명환이라면 거기는 단위원과 더하기 대 항등원과 곱하기 대 항등원이 서로 같은 경우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그 자명환밖에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자명환이 아니다라는, 비자명환이다라는 얘기는 결국 1과 0이 다르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 사실로부터 R이 제로가 아니다라는 사실과 1과 0이 다르다는 사실이 필요충분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책마다 약간 이 조건을 다르게 쓰기도 하는데, 비자명환 R에서라고 하면 단위원과 영원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비자명환이라는 조건을 주는 경우도 있고, 단위원이 0과 다르다라는 조건을 주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어차피 둘은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지금 이제 1과 제로가 다르다. 요 조건을 줄 거예요. 요 조건을 준 상태에서 이제 얘기를 한다는 것은 R이 단위원이 아니다. 그 자명환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준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의 이거 하나 더 쓰자면 더하기에 대한 항등원과 곱에 대한 항등원은 유일하다. 항등원과 곱에 대한 항등원이 존재하면 유일하다. 이 증명은 똑같아요. 군에서 하고. 자, 정의 18.14 하고 18.16. 자, 환 R에서 R에 대하여 첫 번째 R이 가환환이다. 교환법칙 성립하는 환이다. 그죠? AB equal B, RS equal SR. 이미 RS in R 라는 뜻이고 가환환. 그 다음 단위원을 가진 환. R이 단위원을 가진 환. 이 말은 이것은 1 단위원을 가지고 있다. 그죠? 만족하기를 1은 0과 달라요. 다시 말해 단위원을 가진 환은 비자명환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단위원을 가진 환 R에서 단위원을 가진 환일 때는 첫 번째 U가 R의 단원이다. 단원은 유니트. 그죠? 단위원은 유니티예요. 그죠? 유니티. 단위원. 단원. 유니트. 유니트는 가역원. 곱에 대한 역원이 존재하는 원소.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적당한 X인 R이 존재해서 R인 R이 존재해서 좌우 여건이 된다. 그죠? 좌우 여건이 존재하는 R, UR equal RU equal 1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UR 이것은 정의하기를 유니트들의 모임. U인 R로서 U는 R의 단원의 모임. 이것은 곱에 대한 하나의 군이 된다. 이게 연수문제 18.37이에요. 이게 곱에 대한 이게 군이 된다. 이게 연수문제 18.37. 그 다음에 나눗셈환이라는 것은 예를 조금만 얘기하자면 U의 R 이것은 곱에 대한 인버스가 있는 원소 존재하는 원소들이 뭐냐? 자, U의 R이라는 것은 R에서 단원들이니까 이게 뭐예요? R 차집합 0이다 이거예요. 이게 곱에 대한 군이 된다 이거예요. U의 C 이것은 곱에 대한 인버스가 존재하는 원소들 이거죠. 곱에 대한 역시 군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U의 M2R 이것은 곱에 대한 인버스가 있는 원소들 GL2R 디터미넌트 0이 아닌 것들이죠. 곱에 대한 하나의 군이 된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 U의 Z6 하면 여기 곱에 대한 인버스가 있는 원소들 뭐냐? 여기에 1은 곱에 대한 인버스가 있죠. 2는 곱에 대한 인버스가 없고 3, 4, 5 있고
이 곱에 대한 여건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유죄된. 유죄된은 조금 이따 다시 또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R이 나눗셈 한이다. 나눗셈 한이라는 것은 자, 나눗셈이 정의가 되는 환이다 라는 얘기예요. 나눗셈 한이라는 것은 나눗셈이 정의가 되려면은 2 나누기 3이라는 것은 2 곱하기 3의 여건을 뜻한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눗셈을 하는 대상은 뭐냐면 영아닌 원소니까 영아닌 원소의 곱에 대한 여건이 존재해야 된다. 그 말은 일단은 항등원이 있어야 여건을 정의할 수 있으니까 항등원과 여건이 존재하는 것을 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R이 단위원을 가진 환이 되고 항등원이 있고 그 다음에 영아닌 원소 A인 R 차집합 0에 대하여 A의 인버스가 존재한다. A의 인버스가 존재한다. 그죠? 자, 요 얘기를 다시 쓰면은 결국은 단위원을 가진 환이다. 그리고 0을 빼면은 그것의 인버스가 존재한다. 이 얘기는 U의 R 이게 뭐가 된다는 거죠? R 차집합 0이 된다는 사실과 같은 얘기. 그죠? 그래서 U의 R이 그 단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위원을 가진 여기 이렇게 쓸까요? 이걸 그대로 쓰고 R이 단위원을 가지고 있고 단위원을 가진 환이 되면서 두 번째 U의 R이 이꼴 R 차집합 0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R이 채다. 이 말은 R은 나눗셈 그 가환환이고 나눗셈 한이다. 그래서 가환 나눗셈 한 이렇게 쓸까요? R은 가환 조건 좋은 거 다 만족하는 거예요. 나눗셈 한 이거 이걸 다시 쓰면은 일단은 위에 있는 그 이 조건을 한꺼번에 쓰자면 가환환이면서 R이 가환환이면서 위에 이 조건을 가정해 봤어요. 자, 가환환이니까 가환환 여기까지는 됐잖아요. 그죠? 나눗셈 한이라는 조건을 어떻게 쓰느냐면은 R에서 제로 빼면 이게 곱에 대한 가환군이 된다. 이 조건을 줘봐요. 그렇게 되면 자, 일단 R 차집합 0이 UR이 된다는 게 결국 그 나눗셈 한이 조건이었으니까 결국 이거 곱에 대한 군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가환 곱에 대한 뭐예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조건이 가환의 조건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뭐 위에 조건을 그대로 줬으니까 뭐 군이라고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래서 R 차집합 0이 곱에 대한 군이 된다. 이렇게 이걸 그 곱에 대한 군이 되고 된다는 이 조건을 바꿔도 되겠죠. 그죠? 해서 역도 성립한다. 이 조건을 이렇게 바꿔서 써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최애 조건을 보통 가환 나눗셈 한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R은 가환 환이고 R 차집합 0이 곱셈에 대한 군이 된다. 물론 가환군이 되는 것은 이 조건하고 중복되니까 빼는 거예요. 자, 최애 조건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다시 해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죠? 이제 18.15 18.15
여기서 그 군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결과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11.5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환 Z3, Z4 더하기 곱하기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하고 이제 이게 뭐냐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잠깐 요거부터 봅시다. 단위원을 가진 환에서 단위원을 가진 환 R에서 3번 1을 더한 거하고 2번 1을 더한 거 이걸 이렇게 써요. 그죠? 이것은 2 곱하기 3번 1을 더한 거와 같더라. 이거 같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러냐면은 요거는 1을 3번 더한 거 3 곱하기 1이 아니고 1을 3번 더한 걸로 정의하겠다.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1 1을 2번 더한 거 1 더하기 1 요 의미가 이거죠. 근데 이것은 분배 법칙을 쓰면은 이제 1 더하기 1 더하기 1에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에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1 곱하기 1을 한 번 더한 거 1을 한 번 더한 거 6번 나오는데 이게 다 1이 6번 나온 거잖아요. 따라서 1을 6번 더한 결과가 되고 이게 3 곱하기 2의 1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임의의 정수 mn에 대해서 임의의 mn인 z에 대해서 m 곱하기 1이 아니라 1을 n번 더한다는 거예요. 그것과 1을 n번 더한 것은 그 두 개를 곱한 것은 mn번 1을 더한 거하고 같다. 이거는 이제 방금 양수인 경우만 했는데 0이나 음의 정수인 경우도 이거 만족한다. 이거 그대로. 이게 지금 사실상 이제 지금 정수에서 정수 mn에 대해서 이 사실을 만족한다는 사실을 금방 얻어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사실을 이용하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두 번째, 환에서 이게 지금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은 이제 군에서 했던 11.5하고 비슷한데요. Z12라는 환하고 Z3, Z4라는 환의 곱 이게 서로 동형이 되느냐 라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동형이 되는 게 여기에 원소 K하고 여기에 원소 뭐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냐. 군에서만 생각하자면 이 K는 K에 1을 더한 거예요. 1을 K번 더한 거죠. 그죠? 그렇다면 이 1은 뭐냐 하면은 군에서 이것의 뭐예요? 생성원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생성원이 뭐가 있나요? 1,1이 생성원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1하고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1,1이겠죠. 그걸 K번 더한 거, 다시 말해서 K, K로 대응시켜주면 이게 이거하고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동형사상이라는 사실을 군에서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환에서도 되느냐? 환에서도 동형사상이 돼서 이게 두 개가 환으로서도 동형이 된다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이에 K 플러스 L은 준동형 조건만 체크해 봅시다. 잠깐. K 플러스 L에 1,1로 대응시켜 주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것은 K 더하기 K 더하기 L, K 더하기 L 바로 쓸까요? 이렇게 정의하기로 한 거니까. 하면 K, K 더하기 K, L, L이죠. 그래서 파이의 K 더하기 파이의 L 이렇게 되잖아요. 파이의 KL 이것은 KL, KL 되니까 K 곱하기 L, L 이렇게 되죠. 그죠?
파이에 K, 파이에 L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다. 그죠? 해서 준동형 사상이라는 조건을 금방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일반화해 가지고 정리 나오는데요. 이제 정리 얘 18.15예요. 18.15. 여기 이제 잡기를 첫 번째 m과 n이 정수일 때, 양이 정수일 때 zmn 하고 zm, zn 요거하고 동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m과 n이 군에서처럼 서로 쏘면 된다. 필요점 조건. 그 다음에 이제 환동형이죠. 환동형. 환으로서 동형. 군에서 했듯이. 그 다음에 M1, MK 할까요? M1, MK. 인 양의 정수에 대해서 Z M1, MK 하고 ZM1, ZMK 동형이다. 필요 주문하기를 MI, MJ 서로 소가 되는 임의의 서로 다른 IJ. 다시 말해서 쌍마다 서로소. 즉 쌍마다 서로소. 군에서 하고 똑같은 결과예요. 이렇게 됐죠? 쌍마다 서로소. 뭐 증명 똑같고 그냥 그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18.17 보시면은 예, 18.17 여기서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단위원 지금 U의 Z5를 생각해 보면 곱에 대한 인버스가 존재하는 원소를 찾아보니까 1, 2, 3, 4, 5 이렇게 되죠. 그죠? 5는 빠지고. 자, 1의 여거는 1이고 2의 여거는 2, 3은 6이니까 3이다. 3의 여거는 2고 4의 여거는 4죠. 4, 4, 16이라서 5의 여거는 없어요. 제로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Z5 차집합 0이 되죠. 그죠? 자,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자, U의 R이 R 차집합 0이죠. 이거 Z5는 하나의 덧셈에 대한 이제 아까 저기 조건에서 단위원을 가진 환이잖아요. 그죠? 단위원을 가진 환. 따라서 Z5 이것은 하나의 체가 됐다 이거. 그죠? 이걸 일반화하면 ZP가 체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단 P가 소수죠. 두 번째로 이제 요걸 U의 Z6을 생각해 보면 U의 Z6 여기서는 곱에 대한 인버스가 존재하는 원소들은 아까 전에 1의 여건은 1이고 2의 여건은 찾아보면 없어요. 3의 여건 없고 4의 여건 없고 5까지 나온다. 이게 뭐냐면 사실은 K인 1, 2, 3, 4, 5, 6 중에서 K와 6이 서로 소인 것들의 모임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일반화하기를 두 번째 UZN이라는 것이 K인
1, 2, n으로서 k와 n이 서로 소가 되는 것들의 모임과 같더라 이거예요. 그죠? 자, 이 사실을 잠깐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 뭐가 있냐면은 이걸 알고 있어요. 정수론에서 A, B인 Z에 대하여 자, AZ 더하기 BZ는 DZ라는 사실을 알아요. 단 D는 A와 B의 GCD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자, 먼저 포함관계를 왔다 갔다 포함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요런 원소들은 가역원이다 라는 사실을 체크해 봅시다. K와 N의 GCD가 1이라면 K는 UZN에 들어간다. 이런 사실을 확인해야 되겠죠. 자, K와 N의 GCD가 1이라면 KN 집어넣으면 1Z가 되니까 KN KZ 더하기 NZ는 1Z가 되니까 요게 1이라서 이므로 1은 GCD는 항상 K 알파 더하기 N 베타의 꼴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죠? 자, 법 N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K와 알파의 곱이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알파의 곱에 대한 요건이 뭐죠? 알파가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양변을 법 N에 대해서 생각하면 K 알파 더하기 N 베타 이꼴 자, N에 대해서는 제로 된다. 그죠? K 알파 모듈로 N 이렇게 되죠. 이므로 K의 요거는 알파, 즉 K는 곱에 대한 인버스가 존재한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죠? 자, 이게 이제 성립했고요. 반대쪽 이쪽은 단위원 그 요건을 갖는다는 사실을 가정해서 서로소라는 사실을 체크해 봅시다. K인 UZN에 대해서 갖고 오면 K와 N의 GCD가 1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K와 N의 GCD를 D라고 뒀을 때 D가 1이라는 사실을 체크하면 되죠. 이제 D가 1이다. 자, D가 1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면은 자, K와 Z 더하기 DZ가 KZ 더하기 NZ가 DZ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K가 UZN에 들어간다는 사실 때문에 K 곱하기 적당한 L이 1 모듈로 N이 된다는 사실을 또 알고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KL이 1이 된다는 말은 1 이꼴 K 요것은 KL이 법 N에 대해서 1이 된다는 말은 1 마이너스 KL이 N 곱하기 M의 꼴로 나타난다는 뜻이죠. 그죠? 적당한 M인 정수에 대해서 결국은 1은 KL 더하기 NM이 되니까 이게 KZ 더하기 NZ가 돼서 이게 DZ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럼 D가 1을 나누는 거니까 양의 정수라서 D는 1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에 KZ 더하기 NZ가 DZ 된다는 사실, 그 다음에 KL 해서 1이 된다는 사실, 요걸 두 개를 이용해 가지고 D가 1이 된다는 사실을 유도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거 UZN 이꼴 KY는 GCD가 1이다. 예, 19절의 정역인데요. 정역은 식사를 하시고 2시 40분에 계속 하도록 합시다. 지금 이게 지하에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안 하기로 했는데 또 하네요. 다시 제가 안 하도록 할게요. 예. 식사를 하시고 2시 40분에 보도록 합시다.